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산업위생 끝까지 함께하는 전나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전체 환기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전체 환기는 항상 구분되는 게 이제 국소 배기하고 여러분들 구분을 지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전체 환기, 그 작업장 공간 공기를 전체 다 환기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국소 배기는 오염된 그 부분을 부분적으로 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전체 환기라는 것은 전체 공기를 다 갈다 보니까 이 공기가 환기가 될 때 자연스럽게 온도도 조절이 되겠죠. 습도도 조절이 되고 전체적인 농도가 조절되죠. 그러니까 내가 이 오염물질이 있어서 잡으려고 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다 잡힐 수가 있다라는 뭐 그러한 장단점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자, 전체 환기의 그럼 개념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청정 공기를 공급하고요. 그리고선 지금 내부에 있는 공기들은 배기구로 배출하는 이러한 방법이 되고 두 가지 방법으로 좀 나눠지죠. 자연 환기와 강제 환기. 그래서 강제 환기는 이제 기계를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자연 환기는 여러분들 그냥 굴뚝만 뚫어놓거나 또는 창문만 열어놓거나. 뭐 때문에 움직이냐면 온도 또는 이 기압을 가지고 이 기압 차에 의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공기가 빠져나가죠. 그렇죠? 또는 이제 뭐 기류에 의해서 이렇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온도차가 클수록 기압차가 클수록 그리고 기류가 많을수록 잘 일어나기 때문에 여름보다는 아무래도 겨울이 좀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은 안에는 뜨거운데 밖에는 차가우니까 이 뜨거운 공기가 얼마나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여름에는 좀 이제 자연환기량이 좀 적어지는 그러한 것을 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자연환기는 이 동력 같은 거는 좀 잘 안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계절의 영향이 있고 그리고 뭐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죠. 강원도 지역하고 밑에 뭐 경상도 지역하고 굉장히 좀 자연환기 차이가 있겠죠. 뭐 그런 차이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 반면에 이제 강제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계적 시설을 이용하니까 아예 이제 차이가 없죠. 대신에 이제 동력비 또 뭐 유지 보수하는 그러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환기는 왜 할까 하고 목적을 좀 살펴봤더니 크게 좀 세 가지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세 가지 쓰시오 또는 네 가지 쓰시오까지 돼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 네 가지로 좀 쪼개셔야 됩니다. 한번 쪼개볼게요. 첫 번째, 농도 희석 및 감소의 목적이 있다. 이걸 통해서 건강 유지가 되는 거지만 이거 두 개로 쪼개셔도 됩니다. 농도 희석 및 감소, 또 그래서 결국 근로자 건강 유지, 이렇게 목적을 두 개로 쪼개셔도 돼요. 왜냐하면 근로자 건강 유지는 농도 희석 및 감소뿐만 아니라 화재 및 폭발 예방, 온도 습도 조절로 인해서 건강 유지가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냥 건강 유지다 하고 하나 항목을 더 세워주셔도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화재 및 폭발 예방, 이거는 왜 될까요? 자, 오염물질이 계속 배출되지 않고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쌓이면 걔들이 불에 탈 수도 있고 가연성 물질들은 지들 알아서 폭발될 수도 있죠. 농도가 높아지면. 그래서 농도를 계속해서 감소시키고 환기가 되기 때문에 화재 및 폭발 예방되고 그로 인한 산업 재해를 좀 줄일 수가 있죠. 이러한 장점이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환기를 하면서 전체 환기가 되기 때문에 온도와 이제 습도를 조절하면서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을 해주고, 그로 인해서 하나 써보면은 이제 뭐 작업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든지 4개 만들 수 있겠죠. 전체 환기의 목적 기본적으로 이제 3개에서 파생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항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4가지 정도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노트에 4가지 내가 원하는 걸로 마련을 해두세요. 그래서 계속 연습해서 자, 머릿속에서 딱 튀어나올 수 있게, 목적 4가지 하면 딱 튀어나올 수 있게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자, 목적이 되셨으면은 이제 종류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자연환기하고 강제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볼 텐데요. 특징을 한번 살펴보니까, 자, 특징에 바람이나 온도, 기압 차이로 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아까 기류라고 했는데 요거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더 좋아하는 게 이제 바람이라고 해야 더 좋아해요. 왜냐면은 기류보다는 좀 더 정확한 게 수평으로 흐르는 이 바람 때문에 사실은 환기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람이라고 조금 기술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지금 교환대로 기준을 해주셔야 돼요. 바람이나 이제 온도, 기압 차이에 의한. 자, 시험 문제 이거 한 3번 정도 나왔었는데 요 3개를 이제 빈칸 처리했어요. 그래서 바람, 온도, 기압을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 기압 차이에 의한 죄송합니다. 자, 기압 차이에 의한 대류작용. 대류작용도 이 친구를 이제 가로 처리를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런 기류 온도 기압 차이, 바람 온도 기압 차이에 의해서 대류작용이 행해지는 환기이다. 요거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키포인트 4가지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가 클수록, 그러니까 겨울에 좋고, 건물이 높을수록 바람이 많이 부니까 우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바람의 세기는 강해져요. 지표와 멀어지기 때문에 마찰력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제 고층으로 갈수록 바람이 세니까, 이 바람이 세니까, 그리고 온도 차이도 더 많이 나니까 환기율이 당연히 더 증가가 되는 거죠. 급기는 자연상태, 배기는 벤틸레이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실내압을 언제나 음압으로 유지가 가능하다. 특히나 이제 음압 유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오염물질이 있을 때, 음압은 약간 진공 상태예요. 뭐가 생기자마자 그냥 빨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위험한 작업장이면, 좀 더 위험한 작업장이라고 하면은 양압보다는 음압으로 유지하는 게 더 올바르겠죠. 그렇죠? 그 생각을 하나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장단점 같은 거는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기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강제 환기로 가겠습니다. 강제 환기는 이제 기계 사용하는 건데, 특징 한번 살펴보니까 공기 정화할 때 쓴다. 요거 하나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반드시 어떠한 농도 저감, 유해 물질의 어떤 배제를 위해서 하는 것이 강제 환기입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작업장의 온습도 유지하려고 이렇게 쓰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렇죠? 네. 거의 이제 공기 정화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자, 장단점 살펴보면 요거는 한번 읽어보게 하시면 되겠고요. 종류 보니까 3가지 나와 있어요. 급배기법, 그러니까 빨아들이고 배출하는 걸 다 기계의 힘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급기, 따라들이기만 동력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배기, 배출하는 것만 동력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이렇게 3가지로 좀 구분되고, 그에 따른 좀 특징이 있죠. 급기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압으로 유지되고, 배기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염이 높으면 아까 얘기한 부분 음압으로 이제 유지한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참고하시면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맨 아랫줄에 보니까 전체 환기 시설 설계 시 목적에 따른 계획 방법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거 시험 문제가 몇 번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 꼭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간단합니다. 근데 이게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내가 딱 쓰려고 그러면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딱 쓸 수 있게 여러분들을 머릿속에 확실하게 이해를 좀 시켜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에 따른 계획 방법은 좀 2가지로 나뉘죠. 환기 장치법이 있고요.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이해될 수 있을까 해서 굉장히 풀어서 그 교환에다가 적어놨는데요.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필요 환기법, 환기량법, 이게 2가지가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했을 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자, 환기시설을 설계를 하는데 목적을 2가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환기장치법은요, 뭘 고려하는지 봤더니 작업장 위치와 기상조건, 정화장치의 조건에 따라서 환기량을 산출하는 방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제가 A라는 작업장에 이 전체 환기시설을 놓으려고 그래요. 자, 그렇게 봤더니 A라는 작업장은 뭐 경제적인, 그리고 뭐 위치적, 그리고 뭐 지금 갖고 있는 수준, 그리고 여기에 장치가 이렇게밖에 딱 못 들어가겠는데, 그래서 그 작업 환경에 이 환기장치 설계를 맞추는 거예요. 이 작업 환경은 이 정도 설계밖에 못합니다. 원래 근로자가 안전하려면 99%까지 제거하셔야 되는데요. 이 작업장의 설계에 딱 맞게 하려면은 한 80% 정도밖에 못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설계하셔야 돼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환기장치법입니다. 그러니까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냐면 작업장의 작업 환경에 맞추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작업 환경에 설계 목적을 맞춥니다. 작업 환경에 설계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를 목적한다 그러면 말이 이상하네. 설계를 맞춘다고 하겠습니다. 작업 환경에 맞게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지금 조건에서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맞게 하자고, 우리 작업장에 맞게. 그게 이제 환기 장치법이고요. 필요 환기량법. 우리가 가장 지향해야 하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방법이에요. 자, 필요 환기량법은 얘랑 반대입니다. 오염물질에 설계를 맞추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작업장에서는 무조건 예를 들어서 뭐 운동화를 만드는 작업장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운동화를 100개를 뽑아내야 되는데 100개를 뽑아낼 때 여기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A가 뭐 100ppm 나오고, A라는 오염물질이, B라는 오염물질이 뭐 200ppm 나온대요. 근데 이 A라는 오염물질의 TLV, 이 농도 기준은 50이랍니다. 그 다음 B라는 물질의 TLV는 20이에요. 그 얘네들까지는 이해는 돼야, 만족해야 근로자가 좀 작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만족할 수 있는 설계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이제 작업장을 짓는 거죠, 쭉. 그래서 오염물질에 일단은 이거를 저감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그 특성, 그리고 오염물질의 종류, 그리고 오염물질의 배출량, 그리고 오염물질과 근로자가 노출되는 정도,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TLV 이하로, 허용기준 이하로 저감할 수 있는 설계를 먼저 해놓고요. 그 외에 이제 부지를, 나머지를 다 짜는 거죠. 부대시설 같은 걸 설치를 하는 겁니다. 요게 필요 환기량법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읽어보면 오염물질의 종류, 배출 특성에 따라 그 목적에 맞는 환기량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환기량 산정의 기본이 되는 방법. 우리 계속 이 방법으로 배웠었잖아요, 공부를. 그래서 필요 환기량법과 환기장치법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보호를 위한 전체 환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전체 환기 적용 시 조건이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전체 환기를 적용할 때는 반드시 이러한 조건들이 있을 때 전체 환기를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적어도 4가지 이상은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4가지 이상이니까 4가지는 최소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제가 자, 여기 정말 꼭 알아야 되는 것만 이렇게 딱 띄워놨어요. 첫 번째, 저농도일 때. 그러면 고농도일 때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 환기는 전체 공기를 다 배기구로 보내다 보니까 보내는 과정에서, 자, 저기 있는 오염물질이 이쪽 배기구로 날라와요. 근로자가 노출될 수 있죠. 또는 여기만 오염 생기고 여기 배기구 있고 근로자는 여기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대로 빠져나가진 않고 좀 이렇게 돌 수가 있죠. 이 작업장 외에서 혼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혼합되는 과정에서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독성 있는 물질이나 또는 고농도 물질은 절대로 전체 환기에 적용이 안 되고요. 저농도일 때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반대로 얘기하면 TLV가 굉장히 낮은 애들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높은 애들이 적용이 되죠. 높다는 게 뭐예요? 허용 기준이 높으니까 그나마 좀 안전한 물질이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거 헷갈리시는 분들 가끔 계시는데 TLV가 높은 물질이에요. 좀 그나마 안전한 애들이죠. 허용 기준이 높은 애들. 자, 그 다음에 오염원이 분산돼 있을 때, 자, 한 곳에 모여자고 여러 대로 분산돼 있으면 이거 어쩔 수 없이 전체 공기를 가는 수밖에 없죠. 그렇고 오염원이 이동돼 있는 경우, 그럴 때는 국소배기를 설치하기가 뭐하죠. 여러 개 놓을 수도 없고 따라다니면서 잡을 수도 없으니까 이동성일 때는 굉장히 전체 환기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오염원이 굉장히 불규칙하게 나올 때,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이런 불규칙하게 나올 때도 전체 환기를 적용을 해야 되고요. 자, 그 위에 국소배기를 아예 쓸 수 없는 그런 환경일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전체 환기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외에 뭐 내용들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기억해야 되는 게 전체 환기 설치 시의 기본 원칙입니다. 자, 설치하려고 할 때 반드시 이 원칙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4가지 이상 꼭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환기에서는 제가 진짜 강조를 안 하는 파트가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 제 OT 시간에 보셨죠? OT 안 본 분 계세요? 네, 얼른 좀 보고 오시고 아니면 이거 끝나고 바로 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환기의 그 퍼센테이지가 어때요? 너무나 높죠? 정말 각 부분이 주옥 같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4가지 이상 기본 원칙을 아셔야 됩니다. 전체 환기 설치할 때 첫 번째, 사용량 조사해서 필요 환기량 계산해야 돼요.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배출 공기를 보충해야 되고, 보충할 때 청정 공기로 당연히 공급해야 됩니다. 당연한 건데 기본 원칙인 거예요. 그 다음에 배출구는 오염원과 가능한 가까이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자, 작업장이 있는데 오염물질이, 자, 1번 작업장 오염물질이 여기 있어요. C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람이 여기 있어요. 배기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얘 빨아들이면 이렇게 지나가면서 사람 피해 입죠, 그죠? 안 되고, 될 수 있으면 어디로 돼 있는 거예요? 이 오염물질이 이 배기구에 굉장히 가깝게. 그러니까 아까 오염물질이 여기 나온다 그러면 배기구 여기다 설치해야 되는 거죠. 사람 여기 있게. 자, 이렇게끔 해야 됩니다. 해서 가까이 이제 설치하면 뭐라고 하냐면 그 점환기의 효과가 이제 얻어지거든요. 점환기라고 얘네들이 지들 사이에 이렇게 혼합되면서 더 잘 빨려 나가는 현상을 얘기를 해요. 그 점환기를 촉진시켜야 됩니다. 그 점환기의 효과를 얻어야지만이 더 제거가 잘 되기 때문에 배출구는 오염원과 가능한 가까이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기 배출구와 근로자 작업 위치 사이에 오염원이 위치하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오염된 공기는 작업자가 호흡하기 전에 충분히 희석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기가 배출된 공기가 재유입되지 못하게 배출구 높이를 적절히 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문이나 문 근처에 위치되면 안 되겠죠. 배출구가 갔는데 여기에 창문이 있어요. 그럼 바람 불면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네? 그렇죠? 이러면 뭐 빼내나 마나 도루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되게끔 조심해야 된다. 이런 원칙들을 4가지 이상은 여러분들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꼭 해주시고 관련 식으로 넘어갑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좀 실수할 부분만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효 환기량. 사실 요 식을 쓰시오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자, 이런 경우가 있죠. 뭐냐면 전체 G, C인데, 자, 조금 이게 변형돼서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간혹은 있어요. 뭐냐면 유해물질 발생률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농도를 주면 그냥 나누면은 구해줍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변형돼서 이렇게 되죠. 자, 유해물질 농도가 있는데 유해물질 농도가 지금 현재 농도가 있고 외기에서 자, 청정 공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청정 공기가 들어오는 애가 거기에도 유해물질이 조금 포함이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물질이 뭐가 있냐면 이제 CO2 같은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CO2 농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CO2 농도를 저감하려고 봤더니 외기에 밖에 있는 공기 끌어와도 CO2 농도가 얼마 있습니까? 보통 외기에서 한 400ppm 정도 있어요. CO2는 그냥 공기 들여 마셔도 우리가 늘 숨쉬는 CO2는 이 공기에는 CO2가 400ppm 들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식에서는 이제 식이 이렇게 변형되죠. 자, 유해물질 발생량, 그 다음에 C 마이너스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오염물질의 농도. 요거를 이제 빼주는 경우. 자, 이런 변형식이 좀 생기죠. 뭐 그럴 경우에 해주시면 되고, 여기 안에 이제 농도가 뭐 ppm 단위다. 그러면 위아래 단위 맞춰놓고 10에 6승 곱하시면 되고, 만약에 뭐 퍼센트 단위다. 그럼 얼마 곱하겠어요? 그렇지. 100. 이렇게 곱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문제 나올 때 제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환기량은 저 유효 환기량 구한 거에 안정계수 주는데, 안정계수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만큼 환기하면 되더라. 근데 실제에서는 여러 가지 오차 원인이 있죠. 여러분들 계획 세우면 계획대로 됩니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계획을 세웠는데 한 90% 정도 계획대로 됐다. 정말 잘하신 분일 겁니다. 일상 상황에서는 계획대로 안 되죠. 이 환기량도 마찬가지예요. 이론적으로 짜도 계획대로 안 되기 때문에 여유 있게 한 2배 정도 더 많이 주자. 3배 정도 더 많이 주자. 그 개수가 바로 K, 안정계수입니다. 그래서 안정계수를 3으로 하자. 3배 정도 더 해서 환기량을 여유 있게 유지를 하자.
그래서 안전하게 하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전계수 곱하면 실제 환기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계수 산출되는 거는 한번 읽어보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필요 환기량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자, 식 한번 써보면 Q는 G. 결국 이거랑 개념이 거의 똑같아요. 근데 이제 C 대신에 TLV로 표현되는 게 허용 기준. 그러니까 허용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 필요한 환기량이라는 개념이죠. 거기에 이제 안전계수 K까지 곱하면은 좀 완료가 되고, 특히나 요거 좀 식을 쓰실 때는 자, 조심하셔야 될 게, 원래는 뭐 다른 교재나 뭐 다른 산업위생 여러분들 전공하신 분들은 이 G 구할 때 뭐 G에다가 별 짓을 다 해요. 24.1 곱하고 매스 곱하고 여기다 뭐 분자량 곱하고 분자량 나누고 뭐 별짓을 다 합니다. 이거 식을 갖다가 그렇게 다 외우거든요. 근데 문제가 변칙돼 갖고 비중 안 주고 그대로 쟤를 맨날 리터 퍼 아워 이렇게 다니주다가 얘를 딱 갑자기 킬로그램 퍼 아워 이렇게 주면은 멘붕이 와버려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거 비중 어떡하지? 이거 막 못 다루거든요. 그리고 24.1이라는 것도 21도에서만 적용되는 건데 갑자기 문제에서 지금 현재 작업장의 온도는 15도씨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막 적응이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전 이렇게 강의를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요. 변칙에도 다 적용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 개념을 좀 심어드릴까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단위를 만들어야 되는 거는요. 세제곱미터 퍼 뭐 민 또는 세제곱미터 퍼 아우어 이런 단위로 결국 산출돼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필요 환기량 단위가 세제곱미터 퍼 아우어, 1시간에 몇 세제곱미터의 공기를 환기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산출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단위가, 자, G 같은 경우에는 TLV부터 볼게요. TLV는 보통 단위 뭐죠? 나와야죠. ppm이잖아요. ppm. 그러니까 밀리리터 퍼 세제곱미터 단위 갖고 있어요. 맞나요? 그렇죠? 그러면 G 같은 경우에 얘가 딱 저 단위 가지려면 뭐 가져야 되냐면 지금 상황이 밀리리터 퍼 아워 이렇게 가지면 딱 들어맞아요. 그러면 밀리리터 끊어지면서 요게 지금 분 모에 있으니까 뒤집어지죠.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 단위는 우리가 원하는 요런 단위 나와요. 만약에 요게 민 원하면 여기 민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거 뭐 하실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단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 G가 만들어지는데 처음에 뭐 예를 들어서 2리터 퍼 아워 이렇게 줬다. 이게 뭐냐면은 어떤 오염 물질이 지금 리터 단위로 준 거예요. 뭐 액체상으로 이만큼이 있다. 뭐 프로판 가스가 뭐 2리터가 있다. 뭐 이렇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를 결국 우리는 뭘로 바꿔야 되냐면 밀리리터라는 기체 단위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무슨 단위입니까? 액체 단위. 그래갖고 이제 비중의 개념. 뭐 예를 들어서 저 비중이 0.9였다. 0.9kg. 쓸 수 있죠. 1리터에 0.9kg. 그 다음에 쟤는 뭐 분자량이 프로판이라서 44였다. 44kg인데 여기다 제가 22.4 세제곱미터라고 쓰겠습니다. 이 개념은 뭐냐면 0도씨 1기압일 때 모든 기체는 1몰에 22.4죠. 자, 그러면 저는 0도 기준으로 2.4라고 한 거예요. 자, 여기서 포인트. 여기까지 잡았죠. 그리고 만약에 아까 제가 문제가 그냥 21도다. 산업안기 기준이다. 그럼 21도로 여러분들 이제 실기까지 오셨으니까 이렇게 뭐 온압 보정하는 걸 하실 수 있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150도면은 그렇지 150. 100이면은 100. 얼마든지 바뀌어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용을.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처리하면 되고, 자, 마지막에 이제 세제곱미터 단위만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바꾸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G 만들어지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 집어넣고 풀면 돼요. 이거 계산 문제 풀 때 꼭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전체 환기량으로 할까요? 이거 까먹으실 법이 이렇게 써놓을까? 중요한 건 아닌데 머릿속에 이제 이해만 되면 사실 뭐 외울 건 없는데. 자, 이렇게 해놓고 전체 환기량으로 해보니까 전체 환기량 보통 언제 쓰냐면은 이제 뭐 1차 반응을 가정한다. 반응은 그랬을 때 이제 1차 반응으로 이제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마이너스 KT. 이렇게 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현재 뭐 작업장의 농도가 1000인데 얘를 10으로까지 만들려는데 필요한 시간은 얼마인가? 이런 문제 나올 때 있습니다. 그랬을 때 뭐 K는 얼마다. 이렇게 주고,
또는 K를 안 주면요. 어떻게 구해지냐면 K라는 거는 반응 속도 상수예요. 얘가 단위를 갖고 있는 게 1퍼 뭐 시간이라고 보면은 맞습니다. 그래서 퍼 시간의 단위 갖고 있는데 자, 퍼 시간의 단위 가지려면 보통 어떻게 산출되냐면 여기선 보통 우리가 환기를 구하기 때문에 반응 속도 상수가 무슨 개념이냐? 환기 상수라고 보시면 돼요. 환기의 정도를 나타내는 환기 속도를. 그럼 환기 속도는 환기되는 양하고 그 용적 그 작업장의 최적이 작을수록 환기가 빨리 되죠. 클수록 환기가 느리게 되죠. 그러니까 용적의 반비례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K는 환기량 나누기 용적으로 산출됩니다. 요거 K 대신에 집어넣어서 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 그냥 문제 나오면 K 안 주고 환기량하고 유량 주는 경우가 아니 용적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K 구해가지고 집어넣고 나머지는 줬으니까 집어넣고 T만 그냥 뽑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ACH 얘도 이제 전체 환기량인데 자, 얘는 이제 조금 식이 변형돼서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ACH는 얘도 1차 반응인데 자, 이런 경우 처음에 지금 작업장 농도가 얼마인데 얘가 얼마로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필요한 시간은 얼마인가? 또는 그때 필요한 공기 교환 횟수는 얼마인가? 공기 교환 횟수가 바로 ACH죠. 자, 그랬는데 이 식 쓰는 거는 특히나 CO2일 때 많이 쓰는데 자, 외부에서 환기, 청정 공기가 들어오는데 걔가 또 농도가 있을 때예요. 자, 그러면은 반응 속도가 그냥 시간에 따라서 농도가 주는 게 아니라 조금 더디게 줄겠죠. 왜냐면은 밖에 청정 공기가 CO2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보정되는 게 C 외부 공기, C 아웃 마이너스 CT는 나중 농도입니다. 여기에도 C 아웃 이렇게 해서 식이 만들어진다는 거. 자, 요 식도 하나 기억해둘 필요 있어요. 그러면 벌써 이제 전체 환기량 식이 4개는 벌써 완성이 된 거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재 및 폭발 방지를 위한 전체 환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이제 필요 환기량이 나오는데 요거는 조금 외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개념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개념에서 나온 건데 자, 식을 한번 적어보면 Q는 G, K, LEL이죠. 그 다음에 B.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얘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자, G 단위가 여러분 Q 단위 보면서 만들어내면 되고 보통은 이제 세제곱미터 퍼 민 이런 단위 이제 가지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왜냐면은 얘네들은 다 단위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단위가 완성돼야 돼요. Q가 세제곱미터 퍼 민 원한다. 그러면 세제곱미터 퍼 민으로 만들어서 G 넣고 아우어 원한다. 세제곱미터 퍼 아우어로 만들어서 넣고 세크 원한다. 세크로 만들어서 넣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주시고 자, 조심할 거는 단위가 없는데 여기 LEL에 갖다가 보통 LEL 뭐 3%다 2%다 이렇게 주거든요. 그냥 여기다 2 갖다 집어넣으시는 분들 계세요. 3 갖다 집어넣고 그러면 이게 안 됩니다. 얘는 퍼센트가 붙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얘를 이렇게 0.03%를 떼는 100분율이니까 100이 곱해져 있는 애예요. 이렇게 떼서 3%면 0.03, 2%는 0.02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거. 자, B 보시면 온도에 따른 보정상수 어떻게 돼 있어요? 120도까지는 1, 120도 이상은 0.7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제시된 그 온도를 보고 120도 이상이면은 0.7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좀 이거는 외워주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혼합물질의 발생 시 정체 환기. 이거는 뭐 앞에서도 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게 하시면 되고. 상가작용이면 다 더하고 독립작용이다 그랬으면은 제일 환기량 큰 걸로 계산해서 그만큼이 그 작업장에 필요한 환기량으로 쓰시면 되는 거죠.